예, 안녕하세요. 박진환 교수입니다. 미디어아트 프로그래밍에 관한 수업이죠. 예, 주로 프로세싱을 사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미디어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게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인지라 그 배우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더라고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수업은 정말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수업이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따라온다면은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중급 수준의 프로그래머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더 설명을 수업 중에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박진환 교수고요. 현재는 첨단영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학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교수가 됐죠. 꽤 오래전에 됐네요. 예, 그 이후에 융합공학부에서도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과죠. 거기에서도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다시 첨단영상대학으로 지금 돌아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됐냐 하면은, 예, 학교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 학문 단위를 만들 때, 약간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도 했고 미술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해서 자주 여기저기 불려나가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첨단영상대학원으로 돌아왔죠. 첨단영상대학원에서는 여러 전공이 있지만 영어학과의 그 대학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그런 실적의 영화들도 많이 깐느에도 자주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창재 교수님 같은 분은 어, 다큐멘터리로 초유의 300만 관객이 든 노무현입니다 같은 영화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 그리고 미디어 아트 쪽의 예술과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이미징,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거를 모두 다 하고 있는 그런 대학원이죠. 영상대학원 중에서 꽤나 명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예술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융합적인 전공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컴퓨테이셔널 에스테틱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떤 예술적인 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리키는 기초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부적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예술을 만든다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그래픽스 프로그래밍에 대한 그런 강의이기도 한데 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인데, 사실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하셔도 되고요. 어, 이미 프로그래밍을 그 체계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밟아왔던 그런 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출신이라면, 당연히 C 프로그램이나 C++와 같은 걸로 작성을 해도 되죠. 물론 자바로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랭귀지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건 자바거든요. 자바에 어떤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얹어져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특화된 미디어 아트를 하는데 특화된 그리고 데이터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에 특화된 형태의 어, 특수한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자바와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 자바를 기본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프로세싱 안에서 자바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도 어느 정도 다 구동이 됩니다. 또 반대로 자바에서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코딩을 해도 코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프로세싱은 자바의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얹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얹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한 번도 자바거나 C거나 C++이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게 들릴 수가 있는데 어, 보면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결국 전반적으로 보자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할 텐데 근본적으로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예술가들이 프로그래밍을 생전 처음 한 번도 수학도 안 해보고 이런 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를 제가 지난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업은 원래 렉처가 좀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클래스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거를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 바이러스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학교의 방침인지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원칙상으로는 이게 75분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뭐 말하고 이러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3시간짜리 수업에 30분 정도만 말한다라는 거는 사실 2시간 반 동안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 클래스인데 온라인으로 한다. 굉장히 힘들죠.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뭐 이것도 실험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스킬이 늘어가는 거를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건 하나 빠진 게 클래스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말하자면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피어 프레셔. 동료들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짜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교육이거든요. 이게 빠져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뭐 툴로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마야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야에서는 매스크립이라든가 파이멜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3D도 자동 생성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역시 뭐 조금만 건드리고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제외를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클래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토픽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뭐 NPR이라고 하는 분야죠. Non-Portfolioistic Rendering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 비사실적 렌더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그린 그림은 사진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처럼 그리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뭐 카툰 렌더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는 이걸 뭐 스타일라이즈드 렌더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NPR의 분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논 포토리얼스 렌더링에 대해서 다른 학자가 놀리면서 했던 얘기가, 이게 말이 되면 논 엘러펀트 바이올로지도 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procedural animation, 그러니까 절차적인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파티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것들은 뭐 접근하는 게 디자인 쪽에서도 접근하기도 하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심리학 다양한 곳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뮤직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그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운드 쪽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상과 같이 있을 경우에 뭐 브이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 시지각에 대한 얘기, 비주얼 퍼셉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갈 예정이에요. 어찌됐건 바텀 라인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굉장히 프랙티컬, 뭔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파이널 디그리가 이게 두 종류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컴퓨터 공학이고요, 하나는 예술입니다. 뭐 여기 PhD도 사실 있는데 빼버렸어요, 귀찮아서. PhD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나머지는 뭐 MFA, 그러니까 미술 쪽의 파이널 디그리죠. 터미널 디그리죠. 미술 쪽도 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교육 과정을 거쳤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애니메이터, 일렉트로닉 디에러라고 뭐 그런 컴퓨터 애니메이션 쪽에서 뭔가 상을 타가지고 자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 외에 컴퓨터 게임 회사를 미국에서 다닌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수로 일을 하다가, 예, 문체부에서는 그 기술기획총괄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무원직을 2년 동안 파견을 나가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 저도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이언티스트이긴 한데 PhD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으니까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티스트라고 말을 해도 말이 되고요. 왜냐하면 미디어 아트 전시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논문도 그쪽으로도 쓰고, 네, 에듀케이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교수니까. 그런데 회사에 있을 때 주로 했던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방향 중에 하나겠죠.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디렉터랑 좀 다른 TD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 파트와 엔지니어링 파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직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전공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뭐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저도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를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표현 방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보통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도와줄 때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굉장히 힘들게 반복 작업을 해가지고 간신히 뭐 만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컴퓨터한테 굉장히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물들은 이상하게 이런 이상한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발표가 돼서 예술 작품으로 이제 전시가 되죠. 또는 뭐 포토 컴페티션 같은 데다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들은, 전 학자니까 논문을 쓰죠. 논문은 예술과 공학의 과학의 두 가지 분야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의 내용은 특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그 과제를 수행한다든가 이런 식의 패스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예술하는 사람이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는 예술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간략한 제 소개를 뭐 이렇게 뭐 넣었는데 뭐 업데이트가 되질 않은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넣은 이유는 어찌됐건 제가 하는 일들이 예술과 공학에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 동영상 수업이니까 사실 되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얼굴도 안 보고서는 어떻게 이걸 지금 엄청 어색하거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빈 화면에다가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없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볼 수 없고 알아듣고 있는 건지 재미있는 건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동영상을 많은 학생들이 제 동영상을 틀어놓기만 하고 뭐 딴짓을 한다든가 뭐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첫 시간, 인트로덕션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여러분들이 따라 해야 되는 것도 없으니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저도 뭐 자주 그래요. 뭐 어디서 동영상 보라고 시키면은 예, 켜놓고 옆에서 이제 딴짓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다 이해합니다. 예, 근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진짜로 코딩을 심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 차근차근 따라오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못 따라왔다 싶을 때는 언제라도 동영상을 스톱하고 거기 있는 코딩을 하나씩 따라서 쳐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식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숙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대면하고 있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제가 이제 지정한 게시판에다가 어, 이름과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짧은 설명, 영어로 안 써도 됩니다. 당연히 한국말로 써도 되고요. 특히나 이제 프로그래밍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는가, 뭐 그리고 또 그 밖에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뭐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라든가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생각할 거니까 초보자. 요 부분에 대해서 숙제로 게시판에 한 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 약간씩의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아, 그래서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근데 뭐 매번 바뀌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는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예, 순서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뭘 하시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동영상 링크가 따로 있지만
그냥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군요. 플레이 해볼까요? 이런 프로젝션 매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코딩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3D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예제로 하나씩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인터랙션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관객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작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터랙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술 작품인데 바람에 의해서 뭐 움직이면 모빌류의 그 작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캐치해 가지고 작품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일단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뭐 사실 원래 대면 수업을 했다면은 첫 번째 이 간단한 프로젝션 매핑 이거를 할 예정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얼굴을 보고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프로세싱을 동작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인스타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수업을 마칠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진도는 2D 코디네이션 시스템에서 어떻게 포인트라든가 라인이라든가 2D 쉐입 그러니까 뭐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라든가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제품 인증 실패가 뜨는 이유는 지금 학교 소프트웨어를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절대 뭐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미리 깔아놓은 프로세싱 랭귀지의 그 아이콘인데요. 이게 열리죠. 이게 아이디 그 디벨로핑을 하는 인바이로먼트를 이렇게 직접 프로세싱이라는 랭귀지는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프로세싱의 좋은 점은 일반적으로 그래픽으로 뭔가를 띄우려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랭귀지들은 라이브러리를 많이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프로세싱은 원래 태생이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랭귀지이기 때문에 벤 프라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MIT 미디어랩에서 탄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썼는데 실행하라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이쪽에 뜨네요. 잠깐만요. 예, 떴습니다. 아,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 거거든요. 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쳤는데 창이 떴다. 이거는 그 다른 랭귀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뭐 자바건 C++건 뭐 파이썬이건 그래픽 라이브러리 일단 붙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프로세싱 자체가 그 자바에다가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얹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얼마나 이게 간단하게 이상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조금 크게 해볼까요? 환경 설정에서 스케치 에디터를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콘솔도 좀 크게 하고, 자, 한 1000으로 할까요? 1000은 800? 이 정도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1000 그리고 800의 창이 뜹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void draw 나중에 이제 저는 뭐 그 유니티 뭐 이것도 뭐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네,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죠.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기도 하고 이 경우 이 유니티 같은 경우도 이제 C샵이라고 하는 내부의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는데 뭐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엔진에서 자주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통 그 코딩이 하나의 코딩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셋업 또는 뭐 스타트업 뭐 스타트 뭐 이런 종류의 것인데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한 번 실행할 거, 맨 처음에 실행할 것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 할 내용들이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거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lect가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 100에 200, 200 이라고 하면 100, 100 좌표에 200, 20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만든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에다가 매 프레임마다 그리는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랜덤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게요. 랜덤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자주 쓰는 말이죠. 즉 부작이란 뜻이죠. 랜덤 with height 즉 가로 1000 세로 800 사이에 어딘가의 점에 사각형을 그리는데 랜덤 뭐 한 위스 나누기 4보다 적은 크기로 그리고 랜덤 height 뭐 나누기 4 이 정도로 할까요? 하면 갑자기 얘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사실 한 줄이잖아요, 한 줄. 그런데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매번 똑같은 색깔이니까 랜덤 일단 255로 하죠. 뭐 255가 안 나오더라도 자 각기 다른 명도의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꼭 그거 같죠? 뭐라고 해야 되나? 스크린 세이버 뭐 이런 거 같죠? 뭐 다양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덤 255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오파서티 얼마나 투명한가도 랜덤으로 하고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여기 까만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없애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종의 추상예술 같은 거 보는 거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물론 진짜 인간이 저렇게 그리려면 굉장히 고생하죠. 하나씩 하나씩 저렇게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정말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컴퓨터는 이건 굉장히 쉽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하는 데는 코딩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든 거 너무너무 세이브하시고 싶으실 때는 파일,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어딘가에 좀 깔끔한데 저장을 하세요. 예.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느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거를 열었는데 processing.org 라고 하는 사이트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 processing.org가 바로 이제 이 프로세싱을 만든 벤 프라이가 이제 만든 그 웹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좀 크게 해볼까요? processing.org입니다. 좀 크게 해볼까요? 어디 보자. 어디 있나? 찾았습니다. 예, processing.org입니다. 뭐 앞에 있는 거 빼고 이렇게 치셔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다운로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여러분들 보통 윈도우즈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그리고 윈도우즈 10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64비트 컴퓨터일 테니까 이렇게 윈도우즈 64를 눌러서 돈을 되게 내고 싶으시면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안 내셔도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를 푸시면 됩니다. 푸시면 그 안에 프로세싱 processing.ex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뭐 바깥쪽에다 등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누르는 순간 제가 방금 실행한 그 창이 나옵니다. 프로세싱이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통 다운로드를 하면은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뭐 내 문서 그리고 다운로드 뭐 이런 곳에 설치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users gin document proc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은 스케치 폴더 위치가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중에 한글 폰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 안에 한글 폰트가 하나라도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패스를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실 때 한글 폰트가 안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뭐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딴데 뭐 C 템프라든가 뭐 D 템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뭐 D 프로세싱이라든가 뭐 어디를 만드셔도 되는데 거기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얘도 얘는 어떻게 동작이 된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이제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깔게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제3자가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들은 한글 폰트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패스를 못 찾고 계속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한글 폰트가 있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자, 이 정도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에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모든 것을 알려면은 이 언어의 모든 것을 알려면 여기 있는 걸 다 알면은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있는 걸 다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익히는 방법은 우리는 특히나 다음 주에는 이제 2D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할 거예요. 2D 프리미티브. 여기에서 라인이라는 걸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굉장히 그냥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뭔가가 있다. 근데 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라인이라고 치고 x1, y1과 x2, y2가 있다. x1, y1은 x의 좌표, y의 좌표의 첫 번째 포인트의 좌표이고 x2, y2는 두 번째 좌표의 x와 y 두 번째 포인트의 x와 y의 좌표이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렸을 때 그 수학 배웠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좌표가 있다라는 거는 뭐 점이 세 개라는 얘기는 뭐 일종의 3차원의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점이 세 개가 아니죠. 점은 두 개인데 그 좌표가 x, y, z로 이제 z로 이제 세 개가 있다라는 거는 3차원의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들은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냥 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긁어서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죠. 여기가 30픽셀 X좌표에 Y좌표는 20픽셀인 점과 85픽셀만큼의 X좌표와 75픽셀의 Y좌표인 점을 이어라 라고 하는 선을 그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두 개의 좌표가 있으면은 그 두 좌표를 잇는 것은 이제 선분이 나오죠. 그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긁어서 실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이 선을 세 개를 그린 거가 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익히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할 거니까 큰일 날 뻔했네. 다 할 뻔했어요. 그거 말고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니까 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각각의 뭐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수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세팅하고 뭐 이런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강의만 쭉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어, 자기소개 그리고 프로세싱 저기 컴퓨터에 설치하고 실행해 보기가 되겠어요. 오타. 이거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만날 수가 없군요. 인터넷 랜선으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면서 다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러면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